강준호는 고요했다. 그의 고요함은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을 비웃는 듯 차갑고 무심했다. 서울 강남의 최고층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현란한 도시의 야경은 그의 눈에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직접 조리한 캐비아와 트러플 요리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포크를 쥔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값비싼 은식기가 접시 위에 부딪히는 쨍한 소리, 최고급 와인이 잔에 따라지는 찰랑이는 소리, 이 모든 소리는 그에게 무의미한 소음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권태와 무료함이 가득했다. 천혜그룹 강민우 회장의 외아들이자 후계자인 강준호의 삶은 겉보기에는 완벽했지만 그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준호는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가졌다. 돈, 명예, 권력.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시시하게 느껴졌다. 특히 음식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다. 최고급 식자재로 만든 화려한 요리들은 그의 미각을 자극하지 못했다. 그는 혀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맛의 차이를 즐기지 못했고 그저 음식을 삼킬 뿐이었다. 그에게 미식은 단순한 허영의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값싼 음식들을 경멸했다. 특히 허름한 동네 식당은 그에게는 존재 가치조차 없는 공간이었다. 그의 코끝에 스치는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는 그에게 역겹게 느껴졌다. 그의 방 한구석에는 앤티크한 서랍장이 놓여 있었다. 서랍장 안에는 할아버지, 강현수, 캉윤소 회장의 유품이 담긴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 그리고 용이 조각된 은색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현수 회장은 천혜그룹을 일궈낸 창업주의자.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전설의 미식가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그는 평생을 진정한 맛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았고 천혜라는 이름을 내건 한정식 체인을 최고급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준호는 가끔 상자를 열어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차가우는 목걸이는 그의 손에서 아무런 온기도 느끼게 해주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늘 진정한 맛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준호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낡은 수첩은 할아버지가 생전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기록한 일기장이었다. 군데군데 얼룩지고 달아빠진 종이에는 알 수 없는 한자로 숨겨진 맛의 고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특정 지역의 약도와 함께 그녀의 손맛이라는 모호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준호는 그 수첩을 시시하게 여겼다. 그에게는 할아버지의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다. 준호는 겉으로는 오만하고 차가웠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늘 완벽한 가면을 쓰고 다녔다. 자신에게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 돈을 좇는 사람들을 경멸했지만 자신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그는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종종 알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웨이터가 실수로 그에게 와인을 쏟았다. 웨이터는 사색이 되어 연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준호의 친구들은 웨이터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야, 너 지금 누구한테 와인을 쏟는 거야? 당장 해고시켜. 준호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지만 그는 친구들처럼 격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웨이터에게 건넸다. 웨이터는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조심하세요. 준우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웨이터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처럼 준우는 겉으로는 냉정했지만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곤 했다. 그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비쳤지만 그에게는 그저 무의미한 일상 속의 작은 일탈일 뿐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천혜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미래미식그룹이라는 신흥 IT 푸드 기업이 등장하여 전통적인 외식 시장을 뒤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미래미식그룹은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미식 서비스를 내세우며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해 나갔다. 특히 그들은 천혜그룹이 수십 년간 쌓아온 한정식 체인을 위협했다. 미래미식그룹의 대표 오진규는 젊고 야심찬 사업가였다. 그는 언론을 통해 낡은 전통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미래는 기술과 혁신의 시대입니다. 라고 공공연히 천혜그룹을 도발했다. 아버지, 강민우 회장, 강민우은 준우를 불렀다. 강민우 회장은 아버지만큼의 미식가는 아니었지만 뛰어난 경영 감각으로 천혜그룹을 더욱 확장시킨 인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준우야, 자네가 나서야 할 때다. 미래미식그룹의 공세가 너무 거세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천혜그룹의 명성과 유산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아버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경영에는 관심 없습니다. 준우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는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 회사의 위기는 그저 귀찮은 일일 뿐이었다. 강민우 회장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네는 더 이상 천혜그룹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 한 달 안에 회사를 살릴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오지 못하면 자네의 모든 권한과 재산은 박탈될 것이다. 준우는 충격받았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영원히 보장될 것이라고 믿어왔다. 모든 권한과 재산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삶을 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위기감이 솟아났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책상 위에 놓인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수첩을 펼쳤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찾아 헤맨 숨겨진 맛의 고수. 그녀의 손맛. 준우는 수첩 속의 흐릿한 약도와 알 수 없는 한자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유산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어쩌면 이 낡은 수첩 속에 회사를 살릴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아주 작게 피어났다. 그는 자신의 집을 나섰다. 고급 외제차 대신 평범한 택시를 탔다. 운전기사는 목적지를 묻자 준우가 지목한 주소를 보고 의아해했다. 손님, 여기는 강남에서 좀 떨어진 오래된 동네입니다만 준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수첩 속 단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경멸했던 평범한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그의 앞에 펼쳐질 세상은 그가 살아온 화려한 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과 함께 작은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벼랑 끝에 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낡은 수첩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그는 오래된 주택가 골목을 헤매었다. 낡은 간판들이 질비한 골목길은 그에게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시큼한 김치찌개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는 태어나서 이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할아버지의 수첩 속 약도가 가리키는 곳은 허름한 식당이었다. 간판에는 할머니 손맛이라고 적혀 있었다. 녹슨 철문과 낡은 유리창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준우는 인상을 찌푸렸다. 이런 곳에 전설의 맛이 있을 리 없었다. 그는 실망감에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는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의 삶의 새로운 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다. 강준호는 할머니 손맛 식당에 낡고 허름한 문을 열었다. 그의 코끝에는 기름때 섞인 구수한 냄새가 스쳤다.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풍기던 트러플과 푸아그라 냄새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질적인 냄새였다. 식당 내부는 낡은 테이블 몇 개와 허름한 의자들이 전부였다. 벽에는 빛바랜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손때 묻은 수저통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이런 곳에서 할아버지가 찾던 전설의 맛이 나올 리 없다고 생각했다. 이곳은 그가 평생을 경멸해온 가난한 동네 식당의 전형이었다. 어이, 총각, 여기 혼자 왔어. 이리 앉아. 안쪽 주방에서 한 할머니가 걸어 나왔다. 할머니는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순옥 할머니, 박순옥해. 이 식당의 주인이자 유일한 주방장이었다. 할머니는 준우를 보자마자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만 준우의 눈에는 그저 구닥다리처럼 보일 뿐이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손맛 식당 맞습니까? 준우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함께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그럼 여기가 할머니 손맛이지 뭐 시킬 거야? 김치찌개, 된장찌개. 할머니는 메뉴판을 가리키며 활짝 웃었다. 준우는 메뉴판을 훑어보았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모두 그가 평생을 먹어보지 못한 너무나도 평범하고 값싼 메뉴들이었다. 그는 실망감에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찾는 맛은 이런 곳에 있을 리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여기 단골이었어. 할머니는 준우의 말을 끊고 물었다. 준우는 할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들었다. 이 수첩에 할아버지께서 찾던 숨겨진 맛의 고수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준우의 손에 들린 수첩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변하는 듯했다. 어이, 총각, 여기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동네 식당이라도 남의 할아버지를 팔아서 함부로 무시하지 마. 맛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할머니, 지금 저한테 설교하시는 겁니까? 제가 누군 줄 알고. 준우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는 이런 허름한 식당의 할머니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자존심 상했다. 이런 식당에서 무슨 대단한 맛이 나온다고 다 뻔한 맛이겠지. 할머니는 준우의 말을 듣고는 옅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맛이 뻔한지 안 뻔한지는 먹어보면 알겠지. 젊은 총각 허기져 보이는구나. 할머니가 특별히 김치찌개 하나 끓여줄게. 맛없으면 돈 안 받아. 할머니는 준우의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다. 준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런 곳에서 밥을 먹을 생각조차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가려 했다. 그때 주방에서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가 풍겨 나왔다. 냄새는 준우의 코끝을 스쳤고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냄새는 맵고 시큼한 김치찌개 특유의 냄새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의 마음을 묘하게 자극하는 따뜻한 향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에 다시 앉았다. 잠시 후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를 준우 앞에 놓았다. 뽀얀 국물 위에 두부와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밥 한 공기와 몇 가지 반찬을 함께 내어주었다. 자, 총각. 할머니가 특별히 끓여준 김치찌개야. 맛없으면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일단 한번 먹어봐. 준우는 할머니의 말을 무시한 채 숟가락을 들었다. 그는 건성으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안에 넣었다. 맵고 시큼한 김치찌개의 맛이 혀끝을 강타했다. 평소 그가 먹던 고급 식당의 세련된 맛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 맛은 묘하게 깊고 따뜻했다. 시골 할머니가 끓여준 듯한 정겨운 맛. 그 맛은 그의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어떤 기억을 자극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찌개 속 두부를 한 조각 집어먹었다. 부드러운 두부는 그의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다. 그 맛은 그에게 알 수 없는 편안함과 함께 어린 시절의 어떤 순간을 떠올리게 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찌개를 연신 떠먹기 시작했다. 먹으면 먹을수록 맛은 더욱 깊고 풍성해졌다. 그는 밥을 말하게 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냄비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었다. 다 먹고 난 후 준우는 멍하니 빈찌개 냄비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런 평범한 김치찌개에서 이토록 깊은 맛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 맛은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고 그의 공허한 내면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듯했다. 그는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준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때? 총각 할머니 손맛 좀 나 할머니가 물었다. 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했다. 그는 할머니의 손맛이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아니,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진정한 맛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충격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이 밀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오징유, 오진큐, 미래미식그룹의 대표이자 천혜그룹을 위협하는 신흥 재벌이었다. 오징유는 세련된 슈트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비서 2명이 따라붙었다. 오징유는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그의 눈에는 할머니 손맛 식당이 그저 보잘것없는 허름한 곳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준우를 보자마자 비웃듯 말했다. 아니, 강준우 씨 아닙니까? 천혜그룹의 후계자가 이런 허름한 곳에서 뭘 하십니까? 설마 이런 곳에서 우리 미래미식그룹을 이길 비법이라도 찾으시는 건 아니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그는 준우의 뒤를 쫓아 이곳까지 온 것이 분명했다. 준우는 오징유의 등장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들킨 것에 자존심이 상했다. 오징유 씨, 여기가 어디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닙니다. 오징유는 옅게 미소 지었다. 하하.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천혜의 그룹이 우리 미래 미식그룹 때문에 파산 직전이라던데 이런 허름한 식당 김치찌개 따위로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미식 기술로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이런 낡은 음식으로는 어림없죠.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김치찌개 냄비를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박순옥 할머니는 오진규의 말을 듣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젊은 양반 말 함부로 하지 마. 음식에는 사람의 혼이 담겨 있는 거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오징유는 할머니의 말을 비웃었다. 혼 하하하 할머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구시대적인 소리를 하십니까? 음식은 과학입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은 이제 박물관에나 가셔야 할 때죠. 그의 말에 준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할머니의 손맛에서 방금 전 감동을 느꼈기에 오징규의 말이 더욱 거슬렸다. 그는 오징규에게 반박하려 했다. 하지만 오징규는 준우를 무시한 채 할머니를 향해 말했다. 할머니, 이 식당 제가 인수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런 낡은 식당은 시대에 뒤떨어져서 망할 테니 제가 선심 쓰는 겁니다. 거액을 드릴 테니 당장 팔고 나가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이 식당은 내 삶의 전부야. 내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소중한 곳이고 내 손맛이 담긴 곳이라고. 절대 못 팔아. 아, 그래요. 그럼 곤란한데 제가 강제로라도 빼앗아야겠네요. 이 동네 재개발 계획이 곧 들어설 예정인데 그때 되면 할머니는 아무것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오징유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권력과 탐욕이 가득했다. 그는 이미 이 동네의 재개발 정보를 손에 넣고 할머니 손맛 식당까지 빼앗으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준우는 오징규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오징규의 잔인함과 탐욕에 치를 떨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에 적혀있던 숨겨진 맛의 고수라는 문구가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방금 전 그가 맛본 김치찌개의 깊은 맛. 준우는 직감했다. 박순옥 할머니가 바로 할아버지가 평생을 찾아 헤맨 그 숨겨진 요리의 고수였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수첩에 남긴 그녀의 손맛은 바로 할머니의 손맛이었던 것이다. 준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쳤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찾아 헤맨 전설의 맛이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허름한 동네 식당에 숨겨져 있었다니. 그리고 그 맛을 가진 할머니가 오징유에게 위협받고 있었다니. 이 모든 것은 절묘하게 얽혀 있었다. 미래기술의 위기, 할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오징유의 악행.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열쇠가 바로 박순옥 할머니였다. 준우는 오징규의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오징규 씨, 이 식당은 내가 지킬 겁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의 손맛이 당신의 그 시시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이기는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징유는 준우의 말에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었다. 강준우 씨,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런 낡아빠진 식당이나 지키겠다니. 당신은 천혜그룹의 후계자 자격도 없어. 하지만 준우는 더 이상 오징규의 조롱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박순옥 할머니를 향했다. 할머니는 준우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듯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준우는 할머니에게 옅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새로운 사명감이 피어나는 듯했다. 그는 할머니의 손맛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 천혜그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열정이 솟아났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준호는 할머니 손맛 식당의 낡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이 쥐어져 있었다. 수첩 속 숨겨진 맛의 고수라는 문구와 흐릿한 약도는 이제 더 이상 시시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방금 전 할머니가 끓여준 김치찌개의 깊은 맛과 오징유의 경멸적인 태도는 준우의 마음속에 강렬한 변화를 일으켰다. 그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평생을 찾아 헤맨 전설의 맛지의 고수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오직류의 할머니 손맛 식당 강제 인수 시도는 준우에게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안겨주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준우는 할머니의 투박한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에서 방금 전에 깊고 따뜻한 맛이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할머니, 혹시 강현수라는 분을 아십니까? 준우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담긴 목걸이를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할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준우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먼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다. 강현수, 그 이름.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그녀는 준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총각, 자네는 그분의 손자인가?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찾아 헤맨 숨겨진 요리의 고수가 바로 할머니라는 것을 제가 방금 할머니의 김치찌개를 먹고 알게 되었습니다. 준우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함께 알 수 없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할머니를 무시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목걸이 속 할아버지의 사진을 말없이 쓰다듬었다. 그이가 아직도 나를 기억하는구나. 할머니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이는 정말 대단한 미식가였지. 내가 그때 그이에게 전하지 못한 맛이 있었어. 그이는 평생 그 맛을 찾아다녔고 할머니는 준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래전 할머니는 시골의 작은 주막에서 요리를 했다. 우연히 그 주막에 들른 강현수 회장은 할머니의 요리 솜씨에 깊이 감탄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함께 천혜그룹을 만들어 세계적인 요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고향과 소박한 삶을 버릴 수 없어 거절했다. 할아버지는 아쉬워했지만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고 떠났다. 그리고 평생을 할머니의 숨겨진 맛을 찾아 헤맸던 것이었다. 할머니는 강현수 회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나는 언젠가 네가 만들어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기다릴 것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이가 죽은 후에도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손자까지 보냈구나. 할머니는 준우의 손을 잡았다. 총각, 강준우. 할아버지가 자네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이제 알겠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맛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혼이 담긴 요리에 있다는 것을. 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돈과 허영심만을 좇으며 진정한 가치를 외면했던 자신의 삶이 부끄러웠다. 그는 할머니에게 천혜그룹의 위기와 오직류의 위협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할머니, 천혜그룹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직류라는 자가 할머니 식당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손맛이라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천혜그룹을 살려주십시오. 준우는 간절하게 할머니에게 부탁했다. 할머니는 준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강현수 회장의 낡은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수첩 속에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귀가 있었다. 그녀의 손맛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좋다. 총각, 내가 도와주마. 너의 할아버지가 찾던 전설의 맛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고 천혜그룹을 살려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준우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번졌다. 어떤 조건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네오는 이 식당에서 나를 도와야 한다. 식당의 모든 일을 배우고 음식에 대한 진정한 마음가짐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네가 진정한 맛을 이해하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할 때 비로소 너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다. 그날부터 준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떠나 할머니 손맛 식당의 작은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고급 슈트집 대신 허름한 앞치마를 둘렀고 명품 시계 대신 고무장갑을 꼈다. 그는 식당의 모든 일을 배웠다. 설거지, 청소, 식자재 손질, 서빙, 허리가 끊어질 듯 힘들었지만 그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뎠다. 할머니는 준우를 엄하게 가르쳤다. 그는 재벌 2세라는 신분을 모두 버리고 식당의 막내 일꾼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 모든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다. 바로 유능한 음식 칼럼니스트이자 미식평론가인 이진아 리진아였다. 이진아는 과거 강현수 회장의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던 인물로 강현수 회장이 평생을 찾아 헤맨 숨겨진 맛의 고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현수 회장으로부터 그 고수는 허름한 곳에 숨어 있으며 그 맛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한 맛이라는 단서를 얻었던 터였다. 그녀는 천혜그룹의 위기 소식과 강준호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할머니 손맛 식당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식당에 강현수 회장이 찾던 숨겨진 맛의 고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진아는 몰래 할머니 손맛 식당을 방문했다. 그녀는 준우가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천혜그룹의 오만하고 차가운 후계자가 이런 곳에서 허드레시를 하고 있다니. 그녀는 의아했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진지함을 발견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내어주는 김치찌개를 맛보았다. 한 숟가락 입에 넣자마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평생 수많은 명인의 요리를 맛보았지만 이런 깊고 따뜻한 맛은 처음이었다. 이진아는 직감했다. 이 할머니가 바로 강현수 회장이 찾던 그 숨겨진 맛의 고수라는 것을. 그녀는 할머니와 준우를 지켜보며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진아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할머니 손맛 식당과 박순옥 할머니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우가 이 식당에서 어떤 변화를 겪을지, 그리고 이 맛이 과연 천혜그룹의 위기를 구할 수 있을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펼쳐지기를 기다렸다. 한편 오직유는 할머니 손맛 식당의 재개발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했다. 그는 이 식당을 강제로 인수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시청에 민원을 넣고 건물을 압박했다. 그는 낡은 것은 사라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할머니 손맛 식당은 그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는 준우가 그 식당에 드나든다는 것을 알고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준우가 할머니에게서 어떤 비법이라도 전수받으려 한다고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허튼 짓이라고 비웃었다. 그에게는 돈과 기술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강준우, 내까짓게 겨우 그런 허름한 식당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 낡은 것은 결국 사라지는 법. 오직유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준우를 조롱하고
천혜그룹을 더욱 압박했다. 준우는 오진규의 조롱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할머니의 가르침 아래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식자재를 직접 고르고 손질하고 요리하는 과정을 통해 음식에 대한 진정한 마음가짐을 배웠다. 그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요리 속에 담긴 혼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투박한 손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맛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겸손함과 함께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천혜그룹의 위기는 점점 더 깊어졌다. 오직류의 미래미식그룹은 승승장구했고 천혜그룹의 한정식 체인은 매출이 급감했다. 강민우 회장은 초조해했다. 그는 준우에게 전화를 걸어 준우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네는 뭘 하고 있는 건가? 라고 다그쳤다. 준우는 강민우 회장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강민우 회장은 할머니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할머니의 손맛,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나 할 때인가?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그런 미신 같은 소리나 하고 있다니. 당장 그 식당에서 나와서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라. 강민우 회장은 할아버지의 전설의 맛에 대한 집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오직 돈과 이익만을 추구했기에 할머니의 혼이 담긴 요리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했다. 준우는 아버지의 불신에 좌절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손맛으로 천혜그룹을 살리고 아버지에게도 진정한 맛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할머니는 준우에게 전설의 맛에 대한 비밀을 조금씩 전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특별한 비법이나 거창한 기술이 아니었다. 재료에 대한 이해, 정성, 마음을 담는 것. 할머니는 준우에게 요리의 본질을 가르쳤다. 준우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겉핥기식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요리들은 점차 생명을 얻는 듯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요리사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의 앞에 놓인 도전은 거대했지만 그의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천혜그룹의 위기는 날마다 심화되었다. 오직류의 미래미식그룹은 파죽지세로 시장을 잠식해 들어왔고 천혜그룹의 매출은 바닥을 쳤다. 강민우 회장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백발이 부쩍 늘었다. 그는 준우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할머니 손맛 따위가 지금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며 다그쳤다. 민우 회장은 아버지가 평생을 찾아 헤맨 숨겨진 마대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오직 숫자로 증명되는 이익만이 중요했다. 준우는 아버지의 불신과 압박 속에서도 묵묵히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는 할머니 손맛 식당의 작은 방에서 잠들고 새벽 일찍 일어나 식자재를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그는 할머니의 지시대로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골랐다. 할머니는 준우에게 재료에 숨겨진 생명력을 느끼는 법,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살리는 법을 가르쳤다. 준우는 처음에는 시시하게 여겼던 채소 하나, 생선 한 마리에도 깊은 철학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총각, 음식은 말이지. 재료와의 대화여. 재료가 뭘 원하는지 귀 기울여야 제대로 된 맛이 나는 법이지. 할머니는 나무를 다듬는 준우의 손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불은 말이야.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 너무 강하면 재료를 태우고 너무 약하면 맛을 죽이지. 불을 다스리는 건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같아. 준우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는 끓어오르는 찌개 앞에서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할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요리들은 점차 할머니의 손맛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살 수 있는 화려한 맛을 좇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맛은 정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진아는 준우와 할머니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 손맛 식당에 손님으로 위장하여 매일같이 드나들었다. 그녀는 준우가 설거지를 하고 서빙을 하고 때로는 서툰 솜씨로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천혜그룹의 오만했던 후계자가 이렇게 겸손하게 변할 수 있다니. 그녀는 준우의 눈빛에서 진정한 열정과 변화를 보았다. 그녀는 또한 할머니의 요리에서 강현수 회장이 그토록 찾아 헤맨 혼이 담긴 맛을 느꼈다. 이진아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폭발하기를 기다렸다. 오직류는 천혜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그는 미래미식 챌린지라는 대규모 요리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미래기술과 전통 미식의 대결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천혜그룹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흡수하기 위한 오직류의 계략이었다. 그는 천혜그룹의 강민우 회장에게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천혜그룹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이 대회에 참가하여 당신들의 낡은 전통이 우리 미래 기술을 이길 수 있는지 증명해 보십시오. 만약 패배한다면 천혜그룹은 미래미식그룹에 모든 것을 넘겨야 할 것입니다. 강민우 회장은 오직류의 도발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준우에게 전화를 걸어 대회 참가를 종용했다. 준우야, 이 대회는 피할 수 없다. 자네가 할머니를 설득해서라도 참가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준우는 할머니에게 오직류의 도전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다시 세상에 나설 줄이야. 할머니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과거 강현수 회장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좋다. 총각, 너의 할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전설의 맛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 주마. 그리고 오직류 그 젊은이에게 진정한 맛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할머니의 결심에 준우는 감격했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대회는 한 달 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준우는 할머니의 지시 아래 밤낮 없이 요리 연습에 매달렸다. 그는 할머니의 손끝에서 나오는 섬세한 기술과 깊은 맛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할머니는 준우에게 숨겨진 맛의 핵심인 혼을 담는 법을 가르쳤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요리사의 마음가짐과 철학에 대한 것이었다. 오직류는 언론을 통해 미래 미식 챌린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는 인공지능 셰프, 3D 푸드 프린터 등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며 미래 미식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천혜그룹과 박순옥 할머니를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낡은 것은 결국 사라지는 법입니다. 할머니의 손맛 따위가 우리 미래 기술을 이길 수 있을 리 없죠.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대중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 미식의 승리를 점쳤다. 대회 당일 서울 퀘스 대형 전시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들었다. 미래미식 챌린지의 무대는 거대하고 화려했다. 첨단 조명과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최신식 주방 기기들이 즐비했다.
이곳은 오징유가 자신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천혜그룹을 짓밟기 위해 마련한 상징적인 경기장이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모두 유명 호텔 셰프들과 스타 셰프들이었다. 그들은 세련된 복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허름한 한복 차림의 박순옥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앞치마를 두른 강준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할머니의 모습은 다른 셰프들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관중들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다. 저 할머니는 누구야? 설마 저런 할머니가 저들과 경쟁한다고? 천혜그룹이 정말 망했나 보네. 저런 할머니까지 내보내다니. 오징유는 무대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가 가득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미래와 과거의 대결입니다. 우리 미래미식그룹의 첨단 기술이 낡은 전통을 어떻게 압도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천혜그룹, 그리고 박순옥 할머니. 부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의 도발적인 발언에 관중들은 술렁거렸다. 할머니는 오징유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요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준우는 할머니의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할머니가 이 모든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준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 온기는 준우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혔다. 대회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미래 식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였다. 다른 셰프들은 액체 질소, 분자 요리 기술 등 최첨단 기법을 활용하여 화려하고 독특한 요리들을 선보였다. 그들의 요리는 시각적으로도 매우 뛰어나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오징유는 자신의 인공지능 셰프가 만든 요리를 선보이며 이것이 바로 미래의 맛입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맛이죠. 라고 자랑했다.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한 식재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최첨단 기기 대신 낡은 칼과 도마를 사용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노련하고 섬세했다. 그녀는 마치 재료와 대화하듯 재료의 숨겨진 맛을 끌어내려 노력했다. 준우는 할머니의 옆에서 보조하며 그녀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마법 같은 순간들을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들가의 순두부찌개를 선보였다. 다른 셰프들의 화려한 요리들 사이에서 할머니의 순두부찌개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였다. 심사위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요리를 바라보았다. 오징유는 비웃듯 말했다. 할머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런 평범한 순두부찌개로 우리 미래 기술과 경쟁하겠다니요.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순두부찌개를 한 숟가락 맛보자마자 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그 맛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고 따뜻했다. 고소한 들깨 향과 부드러운 순두부가 어우러져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은 그들에게 위로와 편안함을 선사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물 같은 잊고 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맛이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유명 미식 평론가 김선우, 김선우는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순두부찌개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편안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는군요. 오징유는 심사위원들의 반응에 당황했다.
그는 할머니의 요리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준우와 할머니를 노려보았다. 겨우 이런 걸로. 준우는 할머니의 옆에서 벅찬 감동을 느꼈다. 할머니의 손맛은 오징유의 첨단 기술을 넘어설 수 있는 혼의 맛이었다. 그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대회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오징유의 방해 공작은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했다. 준우는 할머니를 지키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결의가 타올랐다. 미래미식 챌린지의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나자 전시장 내부는 술렁거렸다. 박순옥 할머니의 들가의 순두부찌개에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심사위원들과 일부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유명 미식 평론가 김선우의 극찬은 오징유에게 큰 타격이었다. 오징유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준우와 할머니를 노려보았다. 그는 할머니의 낡은 요리가 자신의 첨단 기술에 맞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휴식 시간, 준우는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진규 저 자식. 할머니는 옅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총각, 저런 애송이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준우는 할머니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는 할머니의 손맛이 단순히 요리 기술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지혜와 삶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겁니다. 할아버지의 유산도, 할머니의 손맛도 제가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그때 이진아가 준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준우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준우 씨, 정말 놀랐습니다. 당신이 이런 곳에서, 그리고 할머니의 요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진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다. 준우는 이진아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유명한 음식 칼럼니스트이자 미식 평론가였다. 이진아 씨, 여기서 뭘 하십니까? 저는 강현수 회장님의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숨겨진 맛의 고수를 찾아 헤매셨죠. 그리고 제가 방금 할머니의 요리를 맛보고 알았습니다. 강현수 회장님이 찾던 그분이 바로 박순옥 할머니라는 것을요. 이진아는 준우에게 할아버지의 수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수첩에 남긴 그녀의 손맛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문구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준우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도움을 제안했다. 강준우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저는 할머니의 손맛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우는 이진아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는 이진아가 오징유의 스파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이진아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준우에게 오징유가 할머니 손맛 식당의 재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강제 인수를 시도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또한 오징유가 언론을 통해 천혜그룹과 할머니를 비방하고 대회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었다. 오징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신의 할아버지의 유산을 짓밟고 할머니의 식당을 빼앗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정보와 제 영향력을 활용하면 오징유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할머니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진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우는 이진아의 진심을 믿기로 했다. 그는 이진에게 천혜그룹의 위기와 할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할아버지의 수첩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진아는 준우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준우가 단순히 재벌 2세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후계자임을 깨달았다.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주제는 전통 식재료를 활용한 현대적인 요리였다. 오징유는 자신의 인공지능 셰프가 만든 미래 한정식을 선보였다. 그것은 시각적으로 매우 화려하고 복잡한 기술로 만들어진 요리였다. 오징유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한정식입니다. 낡은 전통에 첨단 기술을 더해 완벽하게 재탄생시킨 것이죠. 할머니는 이번에도 평범한 식재료를 사용했다. 그녀는 비빔밥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비빔밥은 평범한 비빔밥이 아니었다. 그녀는 밥을 지을 때 쌀의 종류와 물의 양, 불의 세기를 섬세하게 조절했다. 나물은 각 재료의 특성을 살려 따로따로 무쳐냈고, 고추장은 할머니만의 비법으로 직접 담근 것이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준우는 할머니의 옆에서 묵묵히 보조하며 그녀의 모든 동작을 눈에 담았다. 할머니의 비빔밥이 완성되자 은은한 향기가 무대 위로 퍼져나갔다. 심사위원들은 할머니의 비빔밥을 맛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다시 한번 놀라움과 함께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밥알은 살아있는 듯 씹혔고, 나물은 각자의 맛을 뽐내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고추장은 맵고 달콤하며 깊은 감칠맛을 냈다. 그것은 단순한 비빔밥이 아니라 한국의 자연과 시간이 담긴 예술작품과 같았다. 특히 주최 측의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과거 강현수 회장의 유일한 제자이자 그의 오랜 친구인 유명 셰프 김민준 민준 치킨 타체는 할머니의 비빔밥을 맛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김민준 셰프는 강현수 회장으로부터 전설의 맛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평생을 그 맛을 찾아 헤맨 인물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비빔밥에서 스승 강현수 회장이 그토록 찾아 헤맨, 그리고 자신에게 가르치려 했던 그 전설의 맛을 느꼈다. 김민준 셰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이 맛은 스승님의 그 맛입니다. 할머니께서 바로 스승님이 찾던 그 분이시군요.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서 떨렸다. 그는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존경을 표했다. 김민준 셰프의 발언에 전시장 내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강현수 회장이 찾던 숨겨진 요리의 고수가 바로 박순옥 할머니였다니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전설의 맛의 부활, 숨겨진 요리의 고수 발견이라는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왔다. 오징유는 김민준 셰프의 발언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패배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할머니와 준우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첨단 기술이 낡은 할머니의 손맛에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저 할머니가 무슨 전설의 고수야. 사기야. 오징유는 고함을 질렀다. 그는 비서들에게 지시하여 무대 위로 뛰어들어 할머니의 요리를 망치려 했다. 하지만 준우와 이진아가 재빨리 막아섰다. 준우는 오징유의 비서들을 제지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징유 씨,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할머니의 요리는 당신의 돈과 기술로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혼이 담긴 요리입니다. 이진아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오징유가 할머니 손맛 식당의 재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강제 인수를 시도했다는 증거. 언론을 통해 천혜그룹과 할머니를 비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들이 스크린에 공개되었다. 전시장 내부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오징유의 위선과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오징유는 자신의 악행이 폭로되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이건 음모야 조작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관중들은 오징유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심사위원들은 오징규의 행동에 분노하며 그에게 실격패를 선언했다. 오징규의 미래미식 챌린지는 그의 몰락을 알리는 비극적인 무대가 되었다. 박순옥 할머니는 고요하게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자만심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준우를 바라보았다. 준우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찾아 헤맨 전설에 맞던 단순히 요리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혼과 정성이었다는 것을 준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진아는 준우에게 옅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우의 변화와 할머니의 위대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이 모든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할머니 손맛 식당은 이제 단순한 동네 식당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설의 맛이 부활하고 진정한 가치가 승리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무대 위에서 관중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의 얼굴에는 겸손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듯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박순옥 할머니의 비빔밥은 미래미식 챌린지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 승리는 단순한 요리 대회의 결과를 넘어 돈과 기술만을 줬던 오징유의 미래미식에 대한 전통과 진정성의 승리였다. 언론은 할머니의 숨겨진 맛과 강준우의 변화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할머니 손맛 식당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다. 오징유의 몰락은 처참했다. 그의 미래 미식 챌린지는 위선과 조작이 드러나는 공개적인 망신거리가 되었다. 이진아 기자가 폭로한 증거들은 오징규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 경쟁사 비방, 그리고 심사위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 등 그의 모든 악행을 백일에 드러냈다. 미래미식그룹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오징유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돈과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는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되었다. 강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차가운 재벌 2세가 아니었다. 할머니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요리를 배우며 겸손함과 정성을 배운 그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천혜그룹 강민우 회장은 아들 준우의 놀라운 변화와 할머니 손맛대 성공에 경악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꼈다. 강현수 선대 회장의 유산이 준우를 통해 비로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강민우 회장은 지체 없이 준우에게 천혜그룹의 한정식 사업부문 총괄 본부장 자리를 맡겼다. 준우야, 자네가 해냈구나. 할아버지의 유산과 자네의 진심이 이뤄낸 결과다. 이제 자네의 방식으로 천혜그룹을 이끌어라.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후계자로서의 인정을 담고 있었다. 준우는 천혜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총책임자가 되었다. 준우는 가장 먼저 할머니 손맛 식당을 천혜그룹의 주력 브랜드로 편입시켰다. 그는 식당의 전통과 할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전국의 주요 도시에 할머니 손맛 체인점을 열었다. 모든 식당은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정성과 혼을 담은 요리를 기본 철학으로 삼았다. 그는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계승하고 진정한 한식의 맛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할머니는 할머니 손맛 체인점의 총주방장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그녀는 젊은 셰프들에게 자신의 손맛과 요리 철학을 전수했다. 특히
김민준 셰프는 할머니의 수제자가 되어 할머니의 곁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배우려 노력했다. 그는 할머니의 요리에서 스승 강현수 회장의 혼을 느꼈기에 그 가르침을 계승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 준우는 자신을 무시했던 구세력들을 포용했다. 그는 이대호 전 부장과 김민경 전 차장에게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었다. 저를 무시했던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천혜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의 포용력 있는 리더십에 그들은 감동했고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준우의 리더십 아래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준우의 겸손함과 탁월한 능력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다. 어느 날 저녁, 준우는 할머니 손맛, 본점 주방에서 할머니와 김민준 셰프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준우는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하고 불의 세기를 조절했다. 그의 손놀림은 더 이상 서툴지 않았다. 할머니, 이 맛이 할아버지가 그토록 찾으셨던 그 맛이군요. 준우는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맛보며 감탄했다. 할머니는 옅게 미소 지었다. 맛은 말이지. 총각,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 그리고 진정한 맛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야. 함께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야.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했다. 김민준 셰프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스승님께서도 늘 혼이 담긴 요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맨 그 맛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준우는 할머니와 김민준 셰프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는 할머니의 손맛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고 아버지의 유산이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혼이 담긴 요리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할머니와 김민준 셰프처럼 그를 믿고 따르는 동반자들이 있었고 그의 기술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할머니 손맛 본점 식당을 둘러보았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공간은 과거의 허름함 대신 따뜻한 온기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닦은 테이블 위에 놓인 빛바랜 할아버지의 수첩과 용 목걸이를 보았다. 그에게 이제 그것들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사명을 일깨우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준우는 식당 문을 닫고 서울 밤거리를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은 벅찼다. 그는 강남의 화려한 넌사인 아래서도 허름한 동네 식당의 구수한 냄새를 맡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오만함 대신 겸손함과 따뜻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피로 씻어낸 복수가 아닌 진정한 깨달음을 통해 얻은 평화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진정한 한식의 맛을 세상에 알리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준우는 할머니 손맛 식당의 성공과 천혜그룹 한정식 사업의 부활을 넘어 이제 새로운 사명을 품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가를 넘어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전통의 가치를 계승하는 리더가 되었다. 그의 변화는 천혜그룹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임직원들은 더 이상 상업적인 성공만을 좇지 않고 음식에 대한 진정한 철학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준우는 할머니 손맛 체인점을 전국 주요 도시에 확장하면서도 음식의 품질과
할머니의 철학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값싼 공장식 생산 방식을 거부하고 모든 재료를 직접 선정하고 정성껏 조리하는 전통 방식을 고수했다. 각 체인점에는 할머니가 직접 선발하고 교육한 주방장들이 배치되어 할머니 손맛의 진정한 맛과 혼을 이어갔다. 특히 김민준 셰프는 할머니의 수제자로서 전국 순회를 돌며 젊은 셰프들에게 할머니의 요리 비법과 철학을 전수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할머니의 곁에서 평생을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준우는 자신의 변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천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에게 전통 음식 교육을 제공하고 젊은 요리사들에게는 할머니의 철학이 담긴 혼의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고 전통의 소중함을 가르쳤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늘 번져 있었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할머니 손맛은 전국적인 신드롬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브랜드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해외 언론에서도 할머니 손맛의 성공을 기술 시대에 잃어버린 인간의 혼을 되찾은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극찬했다. 준우는 해외 유수의 요리 박람회와 문화 행사에서 강연을 하며 음식에 담긴 철학과 전통의 가치를 전파했다. 그의 연설은 전 세계 미식가들과 젊은 요리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는 강현우 회장과 함께 강남 본사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강현우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다. 준우야, 자네 덕분에 우리 천혜그룹이 이렇게까지 성장했네. 자네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계승했어. 나는 이제 아무런 요한이 없다. 강현우 회장은 감격의 찬목소리로 말했다. 준우는 옅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믿음과 할머니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 놓인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과 용이 조각되는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 옆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낡은 국자가 놓여 있었다. 그에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이정표이자 그의 새로운 사명을 일깨우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강현우 회장에게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했다. 회장님, 저는 할머니 손맛의 성공을 바탕으로 강현수 미식문화원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할아버지의 요리 철학과 할머니의 손맛을 계승하고 젊은 요리사들에게 전통 한식의 진수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에게도 무료로 요리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강현우 회장은 준우의 계획에 감격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준우야, 자네의 뜻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네. 할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으셨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강현수 미식문화원은 곧 설립되어 한국 전통 음식의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교육의 요람이 되었다. 문화원은 할머니의 손맛과 김민준 셰프의 지휘 아래 젊은 요리사들을 양성하고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준우는 문화원의 이사장으로서 한국 음식의 세계화와 전통 계승에 앞장섰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좇지 않았다. 오직 진정한 맛과 전통의 가치를 지키고 전파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다. 오징유는 이 모든 변화를 감옥에서 지켜보았다. 한때 자신이 비웃고 무시했던 낡은 것들이 이렇게 거대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에 그는 절규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후회와 함께 패배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기술로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혼의 가치를 뒤늦게나마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그의 삶은 파멸로 끝이 났다. 준우는 이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주 주말이면 할머니 손맛 본점에 들러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할머니는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하게 주방을 지키고 있었다. 준우는 할머니 옆에서 직접 국 한 그릇을 끓였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정성과 혼을 담아 끓인 국이었다. 할머니는 준우가 끓인 국을 맛보며 환하게 웃었다. 총각, 이제 내 손맛도 할아버지 못지않구나. 네 할아버지가 이 맛을 봤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준우는 할머니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할머니의 손맛을 계승하며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사랑과 감사,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았다. 총 1,2,9,3 단어, 총 8, 진정한 미식의 완성, 수호안, 하오추아 암 투찬, 친. 시간은 흘러 강준호는 한국 미식계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가 이끄는 천혜그룹은 할머니 손맛을 필두로 전통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었고, 강연수 미식문화원은 진정한 맛과 정신을 전수하는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더 이상 재벌 2세라는 꼬리표 대신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린 미식혁명가,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리더로 불렸다. 그의 삶은 완벽하게 승화되었다. 강준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강연수 미식문화원의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아이들에게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음식에 담긴 사랑과 정성, 그리고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그의 따뜻한 가르침에 감동했고 그의 옆에서 요리사의 꿈을 키웠다. 그는 자주 문화원 근처의 전통시장에 들러 상인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고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고르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느덧 박순옥 할머니는 90세가 넘어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정정하게 문화원 주방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혼이 담긴 요리를 전수하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중견 셰프가 된 김민준 셰프가 그림자처럼 할머니를 보필하며 그녀의 모든 지혜를 배우려 노력했다. 김민준 셰프는 할머니의 마지막 수제자로서 전설의 맛을 완벽하게 계승했다. 문화원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다가왔다. 강준호는 기념식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다. 바로 할머니와 함께하는 미식축제였다. 이 축제는 전통 한식의 진수를 알리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다. 전 세계의 유명 미식가들과 언론인들이 참석하기로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행사에 기대를 모았다. 축제 당일 문화원 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구수한 한식 냄새가 축제장을 가득 채웠다. 강준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주방에서 요리를 진두지휘했다. 그의 손놀림은 노련하고 정확했으며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겉모습만을 중시하던 오만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음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미식가였다. 그때 축제장 한 구석에서 누군가 준호에게 다가왔다. 이진아 기자였다. 그녀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평론가이자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강준호 대표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요리 축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 공간 같아요. 이진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찬사가 담겨 있었다. 준우는 옅게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것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진아 기자님께서 저를 믿고 도와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진아는 준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오만했던 강준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네요. 당신의 변화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겁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할머니와 강준우, 김민준 셰프가 함께 선보이는 특별 요리 시연이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전설의 만두를 재현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평생을 찾아 헤맨 따뜻한 국 한 그릇이었다. 할머니는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했고, 준우는 불을 다스렸으며, 김민준 셰프는 섬세한 손길로 양념을 했다. 그들의 요리에는 세대를 아우르는 지혜와 사랑, 그리고 정성이 담겨 있었다. 국이 완성되자 구수하고 깊은 향기가 축제장 전체에 퍼져나갔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국을 맛보았다. 한 숟가락 입에 넣자마자 모두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자의 추억과 감성을 자극하는 잊고 있던 고향의 맛, 어머니의 맛,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맛이었다. 국물 속에는 할머니의 세월과 강준우의 변화, 그리고 할아버지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두가 감동에 젖어 있을 때 강준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이 국 한 그릇에는 저희 할아버지 강현수 회장님의 꿈과 박순옥 할머니의 혼, 그리고 제가 깨달은 진정한 맛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맛과 철학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미식은 값비싼 재료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성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축제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준우와 할머니, 김민준 셰프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은 존경과 함께 감동으로 빛나고 있었다. 축제가 끝난 후 준우는 할머니와 함께 문화원 주방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옅게 미소 지었다. 총각, 네 할아버지가 이 모습을 봤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다니. 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진정한 맛과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주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이재를 보았다. 그 위에 놓인 미완성된 캔버스에는 과거의 어둡고 우울했던 그림 대신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잿빛이 아니었다.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 찬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다. 그는 과거의 오만함과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아픈 과거는 그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강준우는 문화원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의 손에는 할머니가 정성껏 담아준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국물에서 퍼지는 구수한 냄새는 그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를 선물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미식을 완성했다. 그것은 혀끝에서 느껴지는 맛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혼의 맛이었다.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계승하고 할머니의 손맛을 전파하며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